삼성전자 주주분들, 장 초반 분위기 보면서 오랜만에 숨통이 좀 트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끼었습니다. 코스피도 급등하면서 시장 전체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하루짜리 단기 자금인지 아니면 다시 반도체로 들어오는 큰 돈의 시작인지 봐야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정말 무서웠잖아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위협받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요. 코스피까지 흔들리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닌가? 삼성전자는 또 하이닉스만큼 못 가고 혼자 답답하게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였고요.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지금은 오르는 것보다 이 상승을 지키는 힘을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상승의 출발은 미-이란 종전 기대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고 종전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랑 연결되느냐? 얼핏 보면 중동 전쟁하고 삼성전자 반도체는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제일 먼저 유가가 흔들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요. 물가 부담이 커지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부담을 받습니다. AI 기업들도 부담을 받고요. AI 서버 투자도 비용 계산이 더 빡빡해집니다. 그럼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동 리스크는 그냥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를 건드리고 유가는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는 금리를 건드리고 금리는 결국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종전 기대감이 살아나자마자 시장이 위험 자산을 다시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반도체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도 이 흐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버텨줬고 AMD와 인텔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놀리고요. 미국 반도체가 살아나면 한국장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이번 장 초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급등한 건 미국 반도체의 회복 흐름을 그대로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미국장이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진짜 봐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났고 전쟁 리스크가 줄었고 한국 반도체가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할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 상승을 받아주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시 사기 시작하느냐, 이게 확인되어야 오늘 상승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사느냐입니다. 개인만 따라붙는 장인지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 장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거래일 만에 크게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들어왔다고 해서 외국인 매도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하루 사고 다음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갭 상승이 나오는 날에는 단기 자금이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중요하냐면요.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았던 가장 큰 명분이 매크로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튀고 금리가 불안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외국인 매매에 바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미-이란 종전 기대감이 살아나고 FOMC가 중립 이상으로 소화된다면 외국인의 명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팔았던 이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틀 사흘 연속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시 산다면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사는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전쟁보다 FOMC로 시선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두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담스럽다고 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느냐. 시장이 지금 예민하게 보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를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전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유가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연준도 부지 시장을 더 세게 때릴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FOMC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 오늘의 반등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시장을 다시 때리는 수준만 아니라면 오히려 안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AI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요. AI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HBM, DRAM, LPDDR, SSD, 장비, 소부장까지 다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았던 이유 중 하나가 환율 부담이었잖아요. 환율이 튀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안정되고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대표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산다면 가장 먼저 보는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만 볼 게 아닙니다.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반도체 생태계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 조합을 봐야 합니다. 큰 돈은 이런 조합을 봅니다. 주가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가, 금리, 환율, 수급, 섹터 확산을 같이 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급등에 흥분하지 않고 눌림에 겁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스페이스X 수급이라는 특이한 변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에서 일부 기술주 자금 이탈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삼성전자 투자자들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초대형 성장주가 시장에 들어오면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기관 자금이 그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고 있던 일부 기술주나 AI주, 반도체주에서 돈을 조금 빼서 스페이스X로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급 변동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기존 IT주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HBM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기대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AI 서버 투자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실적 문제가 아니라 수급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 하나에 바로 겁먹기보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실적 문제냐, 수급 문제냐? 실적 문제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 문제라면 눌림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자체 재료를 봐야 합니다. 이번 상승이 매크로 덕분에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는 매크로 말고도 중요한 재평가 재료들이 붙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HBM입니다. HBM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성장서사입니다.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HBM은 AI 서버에서 GPU 옆에부터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AI 서버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GPU는 공장의 핵심 기계입니다. 엄청난 계산을 해내는 엔진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재료가 늦게 들어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HBM은 그 재료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HBM이 부족하면 성능을 제대로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3E, HBM4, 차세대 제품, 수율,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공급 물량, 가격 협상력, 마진 개선이 전부 주가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HBM은 그냥 고급 메모리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크게 재평가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대장주 이미지를 받았고요.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시장의 신뢰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AI 메모리 기대가 붙을 때 하이닉스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볼 때 더 복잡하게 봅니다. HBM은 진짜 따라잡을 수 있나? 엔비디아 고객사 테스트는 어떻게 되나? 수율은 안정될 수 있나? 양산 물량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 HBM4에서는 판이 바뀔 수 있나? 이 질문들이 계속 붙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심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은 더 잘해야 더 갑니다. 하지만 아직 덜 받은 점수가 있는 종목은 의심이 풀리는 순간 재평가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와 HBM4에서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일정, 공급 물량을 하나씩 증명해주면 시장은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를 단순히 느린 메모리주로 보는 게 아니라 AI 서버 공급망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HBM만 보고 끝내면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LPDDR입니다. 요즘 시장은 HBM에만 너무 집중하는데요.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력 효율이 좋은 LPDDR도 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LPDDR은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던 저전력 D램입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해주는 메모리였죠. 그런데 이제 이 LPDDR이 AI 서버와 AI PC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LPDDR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력 부담이 커지고요. 전력비와 냉각비가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빠른 메모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덜 쓰면서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메모리가 중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HBM이 AI 서버의 초고속 주방이라면 LPDDR은 전기를 아끼면서 서버 전체 효율을 높여주는 절전형 엔진에 가깝습니다. AI 시대에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전력은 곧 비용이고 비용은 곧 마진이기 때문입니다. LPDDR 수요가 AI 서버와 AI PC로 넓어진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또 하나의 재평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LPDDR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군이 넓은 회사입니다. 이게 답답함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AI 메모리 수요가 여러 방향으로 번질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HBM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D램도 필요하고요. LPDDR도 필요하고요. SSD도 필요하고요. NAND도 필요하고요. AI PC와 AI 서버 양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수요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넓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좋으면 스마트폰 경기 따라 흔들립니다. PC만 좋으면 PC 경기 따라 흔들립니다. 서버만 좋으면 서버 투자 사이클에 묶입니다. 그런데 AI 서버, AI PC, 차량용, 모바일, 데이터 센터가 같이 메모리를 필요로 하면 사이클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는 여전히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붙으면 예전보다 구조적 수요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 부품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데이터가 늘고 데이터가 늘수록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수록 HBM이 필요하고요. 전력 효율이 중요해질수록 LPDDR이 필요하고요. 저장 장치 수요가 늘수록 SSD와 NAND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체 라인업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차량용 메모리 1위 소식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처음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건 작은 사업부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예전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 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기계장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점점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바퀴 달린 AI 기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차량 내 AI 기능까지 늘어나면 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메모리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용 메모리는 아무 제품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자동차는 온도 변화도 심하고요. 안전 기준도 까다롭고요. 오래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번 고객사에 들어가면 신뢰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1위에 올랐다는 건 단기 매출 하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처가 스마트폰과 PC, 서버를 넘어 자동차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이 AI 서버 성장서사라면 LPDDR은 AI 서버와 AI PC 효율 서사이고 차량용 메모리는 전장화 성장서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 재평가 논리가 훨씬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좋은 그림과 조심할 그림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좋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상승분을 종가까지 지켜줍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버팁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기판, MLCC, SSD,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집니다. 이러면 오늘 상승은 단순히 전쟁 뉴스 하나로 뜬 반등이 아니라 다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같이 가고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따라 붙는다면 이건 훨씬 좋은 그림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빨간불이면 아직 반쪽입니다. 진짜 반도체 장세라면 생태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HBM이 좋아지면 장비도 필요하고요. 후공정도 필요하고요. 패키징도 필요하고요. 기판도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고 냉각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장비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번집니다.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크게 뜨고 오전 고점 이후 계속 밀리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섭니다. 하이닉스가 같이 무너집니다. 장비주와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올라도 삼성전자가 종가를 못 지킵니다. 이러면 오늘 상승은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한 반등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종가를 못 지키면 위에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놓쳤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진짜 추세라면 다시 확인할 자리를 줍니다. 특히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릴 때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위협받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오늘처럼 강하게 반등한 날에는 단순히 30만 원 위로 올라왔다는 것보다 그 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높이 갔느냐보다 눌릴 때 어디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치지 강한 장은 눌려도 다시 받습니다. 아침에만 강하고 오후에 무너지는 장은 아직 불안합니다. 오늘은 고점보다 저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중 눌림에서 누가 받는지 그리고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꼭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크게 오르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평단이 낮은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는 투자자는 장 초반 급등에도 장중 흔들림에도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봐야 할 건 큰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삼성전자가 종가를 지키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반도체 생태계로 돈이 퍼지는지, FOMC 이후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올랐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니고요. 하루 눌렸다고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큰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평단 낮은 분들은 장 초반 고점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종가와 수급을 차분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장이 더 어렵습니다. 오르면 반갑죠. 그런데 더 오를
오를 것 같아서 팔기도 어렵고 또 밀릴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무리한 추가 매수입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급등 구간의 비중을 더 실으면 다음 흔들림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과하면 매일 고문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느냐보다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비중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하고요. 다시 오르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럼 판단이 흐려집니다. 고점 매수자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무리하게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기보다 종가와 수급을 확인하면서 나눠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 급등을 보고 바로 따라붙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특히 갭상승으로 시작한 날은 시초가가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강한 장이라면 눌림에서 받는 힘을 보여줄 겁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전체 흐름, FOMC, BOJ,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스페이스X 수급, 외국인 순매수, 유가와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지수는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밀리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AI 하드웨어 쪽으로 돈이 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입니다. AI 하드웨어에서는 HBM, SSD, 기판, 장비, MLCC, LPDDR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전력기기와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연결됩니다. 조선과 방산은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구조적 섹터입니다. 증권과 은행은 외국인 수급 회복과 주주 환원 기대를 같이 봐야 하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코스피보다 소외가 컸기 때문에 수급이 확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중심이 유지되느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등했는데 반도체만 힘이 약하면 그건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흔들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티고 장비주와 소부장이 살아있다면 반도체 장세는 아직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따라붙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수급이 퍼지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나스닥, 엔비디아,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 국내 주도 섹터까지 같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시황 알림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무료 체험, 그리고 VIP 관심 종목 신호방 중에서 필요한 알림방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장 흐름만 체크하고 싶은 분들은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을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은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무료 체험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 종목 신호를 받고 싶은 분들은 VIP 관심 종목 신호방도 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무조건 따라 사라는 매수 지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느 섹터로 움직이는지, 어떤 종목들이 관심권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알림방에 맞춰 입장 링크를 따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을 계속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알림방을 선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를 살렸고요. 유가와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고요. 미국 반도체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코스피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HBM, LPDDR, 차량용 메모리 1이라는 재평가 재료가 같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급등보다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종가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보다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분을 지키고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고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돈이 퍼진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급등을 다 토해내고
외국인이 다시 빠지고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밀리면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 비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추격보다 눌림과 종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공포 매도보다 확인이 먼저고요. 추격 매수보다 분할 대응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는 것보다 버티는 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종가, 외국인 연속성, 하이닉스 동행, 반도체 생태계 확산 이 네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